조금 벗어나도 본래의 위치와 구분이 안 가면 용납하자. 아, 또 벗어났습니다. 봐도 모르니 괜찮지 않을까? 또 조금. 이렇게 미미한 차이를 인정해버리면 어느새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입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에 빠지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개념의 의미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제 1. 높이 6000m인 윤기는 산이다. 전제 2. 산이 1mm라도 낮아져도 산이다. 결론 6000m-1mm의 윤기는 산이다. 이는 두 전제를 인정하면 결론도 인정해야만 하는 타당한 추론이다. 수학적 귀납법의 일종이다. 이 추론을 반복하면 끝내는 평평한 지면조차 산이다. 이 결론은 이상하기 때문에 어딘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럼 다음 두 가지 추론을 생각해보자. 전제 1. A는 인간이다. 전제 2. A의 세포를 한 개의 같은 기능을 하는 금속 소자 A로 바꿔도 A는 인간이다. 결론 A의 세포 하나 금속 소자 A로 바꿔도 A는 인간이다. 전제 1. B는 인간이다. 전제 2. B의 뇌 시냅스를 한 개 같은 기능을 하는 실리콘 칩 B로 바꿔도 B는 인간이다. 결론 B의 뇌 시냅스 하나를 실리콘 칩 B로 바꿔도 B는 인간이다. 이 추론을 되풀이하면 전신이 금속과 실리콘으로 구성된 인간과 꼭 닮은 로봇은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평평한 지면은 산이다가 명백히 틀린 결론인데 반해 사고하는 로봇은 인간이다라는 결론은 덮어놓고 부정할 수 없다.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이 1mm 낮아져도 산이다 라는 전제 2에서 산이라는 단어는 1mm라고 해도 높이라는 산의 성질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성질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A세포를 한 개 금속 소자 A로 바꿔도 A는 인간이다는 세포의 유무라는 인간성에 있어서의 비본질적인 성질의 변화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 의미는 동일합니다. 실제 우리들의 신체 부분을 의치나 의족, 인공심장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간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의 논증과 인간의 논증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인간의 논증은 용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타당한데 반해 산의 논증은 산의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옳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학적 귀납법과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 수학적 귀납법은 외견상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루트 2가 유리스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이는 일종의 비존재 증명입니다. 유리수는 무한히 많으므로 하나하나 모두 조사해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확인하는 직접 증명은 무리여서 귀류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2는 B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B분의 A는 기하분수, 즉 2 이상은 약분할 수 없는 분수입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2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짝수이므로 A는 제곱하면 짝수가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A는 2C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식에 대입하면 2B의 제곱은 4C의 제곱이 되고 다시 양변을 2로 나누면 B의 제곱은 2C의 제곱이 됩니다. 즉 B는 제곱하면 짝수가 되는 수입니다. 홀수는 제곱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A와 B는 짝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상합니다. A도 짝수, B도 짝수라면 2라는 공약수를 가져버립니다. 이는 B분의 A는 기하분수라는 가정에 모순됩니다. 즉 루트 2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이다 라는 가정이 틀렸습니다. 이로써 루트 2는 유리수에 속하지 않음이 증명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학적 귀납법은 문제가 되는 개념의 본질과 상관없는 성질에 대해서만 타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개념과 함께 변동하는 성질에 적용해서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법이라는 궤변에 빠질 수 있습니다.